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떤 분이 월급 얘기하시네요. 저 메론 우유의 시럽 한 스푼님께서 이제 저분이 박사학위를 따시는데 돈 관리가 어려운가 봐요. 돈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목이 이렇게 달았잖아요. 쥐꼬리 월급이라도 모아야 합니다. 쥐꼬리. 그러니까 월급이 작아도 돈을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월급이 적으면 돈을 안 모아요. 제가 겪어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월급이 적으면 이건 돈 모아봐야 얼마 안 되고 푼돈이다. 이 푼돈 모아서 뭐하냐. 뭐하러 스트레스 받냐. 차라리 좀 나의 돈 쓰고 살지 뭐하러 깨작깨작 모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을 사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채팅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월급 받아 쓰긴 했는데 쥐꼬리 월급이라 관리를 타이트하게 안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쥐꼬리부터 월급을 모아본 경험이 있어야 돈을 잘 모읍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쥐꼬리 월급이라도 돈을 모아봐야 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월급이 작으신 분들은 돈을 안 모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진짜로. 보통 쥐꼬리 월급이라고 하면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는 한 새우 200이야. 제가 생각하는. 물론 새우 200이야도 큰 돈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큰 돈이에요. 사실 빠듯한 돈이긴 해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빠듯한 돈인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새우 200도 못 받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됩니다. 절반. 그리고 여자분들은 절반보다 좀 더 넘을 거예요. 절 연령을 따졌을 경우에. 여자분들은 거의 일평생 이만큼 버는 사람들이 많아. 생각보다. 새우 200 언저리. 근데 사실 이 월급으로 이것저것 뭐 공과금 내고 뭐 사고하면 사실 남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해는 합니다. 물가가 뭐 그만큼 많이 올라가지고 앞으로 물가 계속 오르겠죠. 근데 이 버는 월급이라도 안 모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월급이 작아가지고요. 돈이 안 모여요. 월급 적어서 남는 게 얼마 없는데 너무 아껴 쓰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그건 핑계예요. 그냥 본인의 소비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쥐꼬리 월급이 또 못 모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알바할 때는 뭐 돈 안 모으다가 나중에 직장 다니 돈 모아야지. 돈 못 모읍니다. 제가 경험해본 결과. 그리고 박봉에서로 돈 못 모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박봉이 월급 받는 분들 돈까지 안 모으면 정말 답이 없어요. 정말. 그런 분들 5년 10년 지나도 성장이 안 돼요.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을 겁니다. 여자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대부분 새우 200 언저리 돈 번단 말이에요. 사실 여자분들 상당수는 쥐꼬리 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정말 모으셔야 돼. 사실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돈을 못 모으는 이유가 이런 쥐꼬리 월급에 해당하는 액수의 돈을 버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거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사치품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돈이 모이기는커녕 그 돈도 모자르다 보니까 마통이나 신용카드를 써버려요. 그렇게 나이가 차다 보니까 나이 먹어서 결혼시장에 왔을 경우 돈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경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서 돈이 안 모인다. 그건 내가 봤을 때 일종의 변명입니다. 월급이 적어도 모으려면 모을 수 있어요. 월급이 적어도 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월급이 적으면 돈을 어떻게 모으냐? 간단합니다.
더 쥐어짜내면 돼요. 더 사치를 안 부리면 됩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의 범위를 좀 줄이면 돼요. 근데 없는 사람이 더 써요. 내가 보니까. 월급이 박봉인 사람이. 박봉이면 더 안 쓰면 돼요. 제가 월급이 적은데 슴슴이 예쁜 사람도 많이 봤어. 여자분들 특히 그런 사람도 많을 거야. 그분들은 왜 월급이 적은데 돈 많이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대체적으로 느낀 거는 월급이 적은 분들은 자존감이 낮아요. 상대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월급이 적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뭔가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낮은 자존감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소비를 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이 말 들으면 좀 궁금하실 거예요. 보통 월급이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회적으로 뭔가 존중이나 어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좋은 직업들은 돈을 잘 버는 직업이잖아. 월급이 작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주변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직업이에요. 별로 그리 대단한 직업이 아니야. 그리고 무시받는 직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보수가 좀 괜찮은 분들보다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비로 많이 합니다. 소비로. 내가 자존감이 낮은 이유가 좋은 물건을 못 가져서 그렇다. 그럼 물건을 가져서라도 회복을 하겠다. 근데 그게 악순환 연속이죠. 그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돈도 안 모이고 되려 이제 대출까지 받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야 돼. 반대로. 돈이 적기 때문에 아 내가 남들처럼 돈 쓰면 안 되겠구나. 좀 사치를 덜 부려야겠구나. 외식을 적게 해야겠구나. 밖에 나가서 커피를 좀 적게 사 먹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자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이게 잘 안 돼. 내가 보니까. 남자분들보다. 상대적으로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 월급이 적어요. 적단 말이에요. 이 쥐꼬리 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남자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는 게 여자도 돈을 버는데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근데 그거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월급이 적다는 핑계로 돈을 내가 더 쓴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적은데 돈 안 모으면 정말 답이 없어 이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 쥐꼬리 월급도 관리 못하면 큰 돈도 관리 못합니다. 남자분 잘 들으세요. 이건 결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나는 여자분들 그렇게 생각해. 여자분들이 뭐 능력이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자분들 중에 능력 좋은 분들 많지 않잖아. 다 고만고만해요. 남자 봤을 경우에 고만고만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여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월급이 많냐 적냐 이것보다 이 사람이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돈을 쓰냐. 월급이 적어도 돈을 어떻게 좀 알뜰하게 쓰냐, 사치를 부리지 않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사실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 중에 쥐꼬리 월급 받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적은데 돈 관리를 잘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분들 봐야 돼. 이 사람이 월급이 적은데 정말 돈을 악착같이 모았느냐. 이게 왜냐하면 나중에 혹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경우에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도 영향을 주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단언코 이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적 돈 관리 못한 사람은 나이 먹어도 못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자기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결혼해서 관리를 잘한 건 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월급을 관리 못하는데 왜 경제권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양심이 있으면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양심이 있으면. 아니 자기가 결혼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모아놓은 돈이 없잖아. 그만큼 돈 관리 못하는 건데 갑자기 결혼한다고 달라집니까? 이거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애 키우고 엄마 되면 달라지겠지. 애 같은 엄마도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달라집니다. 보통 돈 관리는 평생 갑니다, 여러분. 정말로 평생 가요. 남자나 여자나 뭐 돈 모아서 이렇게 이제 목돈을 불려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는 결혼할 자격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외모를 떠나가지고. 왜냐, 결혼하고 나서 돈 관리 능력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남편이 벌어다주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명확히 있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돈 관리 역량이 별거 아닙니까?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게 돈 관리 역량이라는 게 단순히 결혼했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 외모에 혹해가지고 이 사람 돈 관리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돈 모아본 적도 없는데 그냥 내가 책임지면 되겠지. 그런 마인드로 결혼하면 골로 갑니다, 진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잖아. 돈도 모아본 사람이 그 맛을 알아요. 앞으로 남자분들 여자의 능력을 따질 때 외모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돈을 모았느냐 안 모았느냐 굉장히 많이 체크해야 될 거예요. 아마 이 기준이 미달하면 제가 봤을 때는 결혼 시장에서 완전히 아웃이야. 완전히 아웃이에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의 경계관점을 굉장히 많이 테스트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좋고 미달인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남자들도 압니다. 이 사람이 처녀 시절에 돈 관리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으면 결혼하고 나서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더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결혼하게 되면 남편 월급 받잖아. 그럼 더 많이 받거든요. 내가 혼자서 살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나한테 들어와. 그럼 이 돈을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관리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번 돈도 아니잖아. 내가 번 돈도 아닌데 남편이 번 돈인데 내가 혼자서 살 때보다 돈 더 많이 들어와. 이거 웬걸? 용돈 얼마 지워지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되겠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쥐꼬리 월급도 관리 못하면 내가 봤을 땐 답 없어, 이제. 진짜로. 제가 자꾸 쥐꼬리 얘기해서 뭐 기분 나쁘게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결혼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상대방한테 어필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한테 감히 얘기하지만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경제권 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그거 양심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진짜로. 정말 어긋난 행동이에요. 아니 자기가 돈 모아본 적도 없고 자기 돈도 관리 못하는데 자기 인생이 뭔가 성과가 없는데 뭘 달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얘기하는 순간 바로 아웃이라니까. 그 얘기하는 순간 이제 결혼 못해요. 결혼이 아니라 아예 만남이 성사가 안 돼. 그 자리 끝나는 거야 그냥. 억지죠 억지. 내가 뭔가 돈 관리를 잘해서 성과를 보인 적이 없는데 경제권을 달라. 양심이 없는 거죠 그냥. 앞으로 양심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있잖아요. 월급이 많든 적든 간에 특히 적어도 어떻게든 모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계속 모을 생각을. 월급 200만 원 벌어도 모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꾸 사치품에 돈을 쓰면 인간은 성장이 안 되고요. 미래에 답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 지금 명품 사고 여행할 때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모은 돈 없이 결혼식장 오면 그냥 예선 탈락이에요. 예선 탈락. 앞으로 그 받아주는 사람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럼 혼자 사는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내가 모아둔 돈도 없고 직업적인 어떤 전망도 불투명하고 나이는 작고 자신 있어요?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내가 버는 돈 관리 잘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내가 월급이 적다고 그냥 나는 모아봤자 돈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돈이라도 어떻게 좀 모아서 미래를 도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